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시고 실제로 이 박종현 선생님과 비슷한 패턴으로 푸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치동 개슬입니다. 오늘은 제 옆에 박종현 선생님을 모시고요.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고득점이 나오는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숙명여자중학교 네.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지를 좀 준비해 봤고요. 요 숙명여자중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실제 학생들이 시험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바는 문제를 좀 받으시면 바로 문제 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쓱 훑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는지도 파악을 해야 시간 계산을 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좀 쭉 훑어보다가 본인이 좀 낯선 것 같은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좀 하고 그런 건 나중에 풀기를 바래요. 그래서 한번 1번부터 4번을 보면은 크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없죠. 그러면 좀 넘어가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. 한번 넘어가시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계산이 살짝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나 해주시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도 크게 어려워 보이는 없죠. 문제는 없죠. 그래서 다섯 번째 페이지 봤더니 요 18번이 회 전체의 건널비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. 그래서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요. 6페이지에서는 보시면 22번 같은 거 어려워하죠? 그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나머지는 또 크게 어려워 보이는 건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보시면 이런 25번 같은 문제, 지금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마지막 페이지라 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거 25번, 22번, 28번, 10번 이런 문제는 좀 체크하시고 나중에 풀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이제 와서 저희가 이번 시험 문제가 총 28문제였거든요. 그러면 사실 시험 시간이 보통 45분일 네, 거니까 맞아요. 45분에 28문제를 풀면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거의 2분 내로 한 문제를 다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좀 빠르게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먼저 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모를 만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깔끔하게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약간 점수를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1번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문제여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면 바로 한 개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. 2번, 3번도 삼각형 합동의 성질, 그쵸?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 같고 대응각 크기 같은 거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. 4번만 살짝 보시면은 쉬운 문제긴 한데 이거는 이 정삼각형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죠. 이등변 삼각형은 그러면 한 꼭지각에서 밑변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수직으로 만난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선분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다. 이거 이용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여기 60도, 30도인 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래서 혹시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. 5페이지에서도 이 그림은 당연히 보면 바로 알아야 될 그림이에요. 그쵸? 합동이죠. 합동이죠. 합동을 바로 이렇게 BC랑 ACD가 합동인 거 바로 찾아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쵸? 풀어보시면 되고요. 6번도 다각형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요. 풀고 넘어가시면 되고요. 7번은 요거 보시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막꼭지각으로 같고 두 삼각형, 내각의 둘 다 180도로 같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요 두 각의 합이랑 요 두 각의 합이 같은 거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바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각도 문제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각을 미지수로 두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려준 각들을 보시면 72도, 43도, 25도거든요. 그럼 우리가 모르는 각이 요 각이랑 요 각이죠. 요 각을 각각 동그라미랑 X라고 해주시면 각각 모르는 동그라미랑 X를 각각 구할 수는 없지만
요 삼각형 ABD 내각압이 180도인 거 이용해서 동그라미 더하기 x는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BCD의 크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친구 한 5분 정도 내로 5분 끊으면 정도? 너무 네. 잘할 것 같다. 네. 이렇게 된 것 같고요. 8문제지만 한 문제에 2분씩 균등 분할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고 그럼요. 어려운 문제를 하려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좀 써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. 9번도 아주 기본적인 원에서 호의 길이, 현의 길이 이런 성질이니까 넘어갈게요.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. 이렇게 어떤 정해진 텃밭이나 이런 게 있고 끈에 묶여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원을 그려보시면 되죠. 그래서 여기서는 강아지네요.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담장이 없다 그러면 원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끈의 길이만큼의 어떤 원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. 그런데 문제는 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담장 안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. 그쵸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. 그쵸?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? 끈이 2m만큼 남을 거니까 반지름이 2인 부채꼴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이 세 부채꼴 넓이의 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300도인 부채꼴의 넓이 구하시고요. 얘네들은 똑같거든요. 반지름이 2고 중심각이 둘 다 120도인 부채꼴이니까요. 하나 넓이 구하셔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. 이런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11번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12번도 정다면체 문제잖아요. 그래서 정다면체에서는 정다면체의 정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정의가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. 그랬을 때 한 면이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모인 정삼각형의 개수가 5개인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. 그래서 20면체가 그러한 정다면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. 생각보다. 12번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어야 되고요. 4페이지 와서도 뭐 13번, 14번, 15번, 16번이 다 개념 문제들이거든요. 여기까지도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건데 13번은 보시면 정다면체에 대한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. 그래서 13번도 정다면체 성질 아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14번 보시면 14번에서는 다면체의 면의 개수 이것도 빠르게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요. 15번도 또 정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 이것도 외우면 너무 좋은데 외우지 못하는 경우에 공식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. 그래서 정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공식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정다면체 모서리의 개수는 정다면체를 이루는 한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에다가 면의 개수를 곱하셔서 이렇게 세면 모든 면을 다 띄어놨을 때의 각 도형들의 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. 근데 얘가 입체 도형으로 합쳐지다 보면은 한 모서리를 2면이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변을 2번씩 쓰는 게 되니까 2로 나눠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모서리 개수 구하시면 되고요. 꼭지점의 개수도 마찬가지거든요. 논리는 똑같은데 정다면체를 이루는 정다각형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면의 개수를 곱하게 되면 이 정다면체의 모든 면을 떼어놨을 때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 꼭지점들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걸로 나눠줘야 겹치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. 이 공식들 좀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16번 회전체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넘어가서 여기 5페이지에는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좀 포함되어 있죠.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 원뿔 때의 성질이니까 빠르게 풀어보시면 되고요. 18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
요 놈을 회전시키게 되면 어떤 회전체가 될 거냐면 원뿔은 원뿔인데요. 원뿔은 원뿔인데 가운데가 또 원뿔 모양으로 뚫려 있는 원뿔 모양이 되겠죠. 맞아요? 요 놈의 건널비는 그러면 이 겉에 있는 건널비, 요 놈은 원뿔의 옆면이니까 모선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고요.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인 12파이인 부채꼴이 될 거고요. 이 안쪽에 있는 면도 마찬가지로 원뿔의 옆면이 되겠죠. 그래서 이놈 보시면 요놈의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이고 마찬가지로 요놈도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인 12파이인 부채꼴이 될 거예요. 이 두 부채꼴의 넓이를 더하시면 되는데 중심각이 없는데 어떻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죠? 이러지 마시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 알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죠.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2파이 하셔서 건널비를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8번 정도가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고요.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좀 당황했을 것 같고요. 19번도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요 밑면이 반원인 큰 기둥, 4분원 기둥에서 작은 4분원의 기둥을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쉽게 풀려 그러면 밑면의 넓이를 구하셔서 기둥의 넓이는 항상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를 구하셔서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20번도 왼쪽 그림을 통해서 물의 부피 구하시고요. 원기둥의 부피겠죠.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공기의 부피 구하시고요. 그럼 물을 가득 채웠을 때의 물의 부피는 그냥 이 병의 부피니까 더해 주시면 돼요.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여기까지. 그래서 9번, 5쪽 페이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20번까지는 한 25분 정도의 문제를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서술형에 들어가서 8문제, 남은 8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 8문제가 남는데요. 21번 아주 기본적인 합동 족점 문제예요. 잘 찾아보시면 되고 23번도 기본적인 정다각형의 내각 외각 문제고요. 정다각형의 내각 외각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외곽으로 접근해 주세요. 외곽으로.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인 거 이용해서 정다각형 외곽의 크기는 그러면 n분의 360이겠죠? 맞아요. 근데 외곽과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9대 1이라는 거는 외곽의 크기가 180도에 10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18도다. 그렇죠? 그러면 정 20각형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. 그리고 22번은 딱 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좀 넘어가시고요. 24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는 같을 거고요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미각의 크기도 같을 거고 다시 억각의 크기도 같으니까 이 두 부채꼴은 중심각이 20도인 부채꼴. 부채꼴 BOD는 중심각이 140도인 부채꼴. 해서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, 부채꼴의 넓이가 비례한다는 거 이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2번은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앞에 있었던 그 몇 번이죠? 앞에서 제 기억에 7번이네요. 7번. 요 그림 이용해서 문제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놈 가지고 다시 와서 보시면 여기서 보조선을 요렇게 하나 이렇게 닫아서 오각형을 만들어 주고요. 여기도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 두각의 크기랑 요 두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아까 그림에서 봤었죠?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각은 요 각들. 다시 말해서 오각형 내각의 합이니까 540도죠. 그리고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.
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이렇게. 넘어가셔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. 25번은 좀 당황할 만하고 26번은 그냥 정육면 체의 부피, 구의 부피, 정사각뿔의 부피 구하셔서 비율 구하시면 되고요. 27번도 처음 보시면 살짝 당황할 수 있으니까 넘기시고 28번은 여기 건널비가 주어지고 원뿔의 모선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요놈 보시면 요 부분은요. 단구의 건널비니까 9의 건널비인 4파이r 제곱을 2로 나누셔서 구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 부분은 원뿔의 옆면이니까요. 원뿔의 옆면 건널비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호의 길이가 12파이고 반지름의 길이 h인 부채꼴의 넓이의 합이 150파이다 하시면 모선의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25번이 하나 남는데 25번도 문제집에 워낙 자주 나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신 친구들은 바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면 이 길이들이 다 반지름이 36인 원의 반지름들이죠.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니까 요각의 크기가 60도고요. 다시 이렇게도 한번 보조선을 그어보시면 요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되죠.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모두 36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요. 그럼 요 길이도 요 각의 크기도 60도가 돼서요. 30도니까 30도가 되죠. 그러면 요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길이 하나를 구하셔서 4배 하시면 되는데요. 요 길이는요. 반지름이 3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그쵸?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배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아까 20번까지 25분 내로 좀 풀어보시고 남은 8문제를 한 15분 정도 안에 풀어보면 40분 정도에 요 28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5분 정도 남은 시간에 검토를 좀 하면 좋겠죠?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제 학생이라고 빙의해서 풀어봤거든요.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 정도를 별표를 치고 나머지를 빠르게 풀고 이 문제들에 집중을 하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쵸. 생각보다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보면 하나하나 계산하는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엄청 빨리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실력에 관계없이. 하지만 진짜 잘 푸는 친구들은 한 35분 아니면은 잘하는 친구들도 한 40분 정도는 걸려서 28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고요. 그 전에 다 푸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너무 훌륭한 거고 남은 시간은 검토를 충분히 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상 하단에 실제로 이 문제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시고 실제로 이 박종현 선생님과 비슷한 패턴으로 푸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